F4 빼기 F4. 그러므로 얘는 뭐다? F-4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막 이거 다르다고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어떤 경우에 강력한지 4번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의 풀이하고요, 시중 답안지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이 개념을 너희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인정해주면 좋지만 보통 학교 선생님들의 서술형 평가의 기준은 시중 교재 답안지이기 때문에요. 두 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분모 분자가 같아야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요, 분자의 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분자의 식은 FF만 제하면 2 플러스 MH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2 플러스 NH가 돼서 결국 M 플러스 NH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나는 여기에 뭐만 붙여주면 돼? M 플러스 N만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도 뭐 한다? M 플러스 N만 곱해주시면 돼요. 자, 이미 계산된 결과니까 완벽한 애지. 맞아? 그러면 이제 뭐 구하면 되겠네. H 백날 0으로 보내봤자 얘 영향 안 받죠? 안 받고 얘는 뭐야? F-2예요. 끝. 이게 선생님 풀이야. 됐나요? 그런데 서술형 평가 시중 교재의 솔루션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답형을 풀거나 객관식을 풀 때는 이 위에처럼 푸는 거고, 서술형 평가 시중 교재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걔네들은 뭐에 집중하냐면요, F2 플러스 MH면 마이너스 F2가 필요해.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저 식을 F에 2 플러스 MH가 있으면 무조건 F2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위에 보이는 비슷한 꼬라지가 되잖아. 자, 그러면 빼준 만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더해줘야겠지. 그 더해주는 식을요,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뒤쪽에다가 빼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더해주지. 그러면 빼기 F2 더하기 F2 식의 변형에 문제가 없어. 맞나요? 요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나눠서 푸는 거예요. 어떻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mh 마이너스 f2에다가 빼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마이너스 nh 마이너스 f2.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요식 보자. 불완전하지? 뭐가 필요해요? m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m, 여기에 m 이렇게 해줘요. 자, 요식 어때? 이 식 어때요?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n이 필요해. 마이너스 n이 필요해.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여기 안으로 떼다 들여보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 플러스로 바꾸면서 얘 마이너스 내주면서 여긴 n만 곱할 거야. 마이너스가 여기로 넘어온 거야. 곱해준 게 아니라 밖에 있던 마이너스를 안으로 밀어 당겼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얘 완벽한가요? 네. 그러므로 얘는 뒤에 m 있으니까 m 곱하기 f에 다시에 2가 되겠지. 더하기. 자, 얘 완벽한가요? 네.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n에 f 다시에 2가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드디어 n 플러스 n f 다시 2라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어때?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더럽지? 이게 시중 교재의 답안지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이에요. 알겠나? 두 개를 잘 비교해서요. 둘 다 알아두셔야 돼. 서술형 평가요. 그리고 빠르게 푸는요. 자,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필기. 이제 2개 남았네. 자,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지만요, 요런 구조의 식에서는 이런 녀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냐? 어때? 아씨, 어머, 중요한 게 빠져있네? 여기 x-1이니까 느낌이 어디로 갈 것 같아? x 화살표 1로 갈 것 같이 예, 빠져있어요. 좀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요 파트가 빠져있다. 자, 보도록 하자. 자, 문제가 보통 복잡해 보이고 꼬게 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화살표 1로 가, x가 1로 향할 때 x-1이면 분자에 사실 필요한 식은 뭐였던 거야? fx-f1이지. 분자에 필요했던 식은 뭐라고? fx-f1.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출제자가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얘를 뒤쪽에 놓아두는데 우리는 fx란 식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요, 얘에 집중을 해야 돼. 앞에 있는 이런 f1은 쓰레기야. 별 필요 없어. 나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에게 친구를 붙여줘야 되지. 누구? 마이너스 f1이라는 친구를 무조건 붙여줘야지만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식 변형을 해나가는 겁니다. 좋았어.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1분의 요 녀석 마이너스 이렇게 밖으로 빼고 fx-f1 써줄 수 있나요? 왜? 얘가 무조건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찌끄레기식 x의 제곱 f1에다가 어머, 생판 없던 플러스 f1이 생겼네? 그러면 마이너스 f1 해줘야겠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풉니다.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요거 그냥 한꺼번에 갈까? 요만큼부터 풀까? 얘 어때요? 마이너스를 제외하면 완벽한 구조지. 뭐야? f-1이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f-1. 자, 이제 뒤에 있는 요 녀석은 아직 안 풀었지? 얘 풀어줄 거예요.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1분의 느낌 온다. f1 묶습니다. 그러면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드디어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요소를 이렇게 약분해서 지어주면 이제 답은 마이너스 f-1에다가 x를 1로 보냅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2f1 되겠어요? 네, 이 식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밑에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나왔지. 5번. 그건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서희양탄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다시 F 다시 불러주시게. 뭔 소린지? 다시. 마이너스 F 다시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f2 이렇게. 마이너스 F 자, 대형분 뭐 나왔어요? EF 다시 마이너스 F. 좀 다르지? 예. 둘 중에 한 사람은 정답이에요. 자, 우리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0으로 가고 있어. 완벽해. 아이씨, 분자식 열나 지저분하네. 내가 집중하는 건 오직
여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리미트 x가 2로 향할 때 x-2분의 2 바깥으로 빼고 내가 필요한 식은 fx-f2라는 식이야. 그러면 뒤에 이제 찌끄레기 식이 있고 뜬금없이 마이너스 2f2를 붙여줬기 때문에 플러스 2f2도 붙여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녀석 풀면 우선 요렇게 풀어요. 완벽하지. 뭐가 되겠습니까? 2f-2가 되겠어요. 왜 마이너스가 나왔을까? 서희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식 마이너스 그냥 더하기로 갈게요. 리미트 x가 2로 향할 네, x-2분의 f 이렇게 뭉쳐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앞에 붙여버리면 뒤에는 x-2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약분합니다. 결국 2f-2에다가 야 1호 가 하는데 x가 없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f2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식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 fx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x의 값이 c에서 d까지 변할 때 함수 g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평균 변화율 뭔지 기억나시죠?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누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누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함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수학 하에서 배우는 역함수의 정의를 좀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역함수가 뭐죠? 역함수란 화살표, 방향만 바꾼 함수예요. 화살표 방향만 반대로 바꾼 함수예요. 화살표 방향만 바꾼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해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요 그래프상에서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위에 있는 개념으로 조금 넘어가서 얘기를 하고 갈게요. 너무 크다. 자, 화살표 방향을 바꿨다라는 얘기의 수학적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y는 fx가 있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함수를 논할 때는 항상 정역에서 출발해서 공역으로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x축에서 출발해. 여기서 a를 출발시켰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도착해. 이때 요 도착된 값을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의 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꿨다는 건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바뀐 상황이에요. 즉 여기에서 출발한 거야. 그치? X축에서 출발했어 했는데 Y축에서 출발해서 X축으로 가고 있어. 거꾸로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지? 요 경우에는 역함수예요. 얘의 역함수가 누군데? F의 역함수지. 그러므로 여기에 보이는 요 값은 다음과 같은 수학적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슉슉 A를 출발시켜서 갔어. 얘는 뭐가 될까? F의 역함수의 A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슉슉 이렇게 갔어. A를 출발시켰어. 얘는 뭐가 될까? FA가 되는 거예요. 왜?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되겠습니까? 네. 이런 수학적인 의미가 있고 얘를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래에 있는 문제로 가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 보고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 얘기는 뭘 구하라는 얘기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x의 값이 c에서 d까지 변할 때
라고 나와 있어요. 어우, D가 더 크니까 나 D부터 써줘야지. D 빼기 C분의 A. 맞습니까? 무엇을 구하래? 함수 g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럼 위에는 분자에는 뭐라고 쓰면 돼? g d 마이너스 g 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gx가 뭔데? 예, f의 역함수야. 그러므로 얘를 f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f의 역함수의 d 빼기 f의 역함수의 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이제 나 무슨 생각해야 돼요? 화살표 방향을 거꾸로 해서 d를 출발시켜 봐야겠다. c를 출발시켜 봐야겠다. 무슨 축으로부터? y축으로부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d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자, 원래 그래프와 더불어서요. y는 x가 항상 등장하는 유형의 문제 유형이 있어. 선생님은 이때 y는 x를 보통 환전소야 이렇게 불러. 환전소가 뭔데 얘들아? 돈 바꿔주는 거지. 똑같은 값치의 돈을 다른 화폐로 바꿔주는 거야. 자, 이처럼 환전소가 등장하는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한 축의 값은 주지만 한 축의 값은 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이 환전소를 이용해서요. 항상 빠져있는 요 녀석을 표시를 해주고 가야 돼요. 여기는 B야. 여기는 C야. 여기는 D야.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환전소를 이용해서 빠져있는 축을 채워준 후에 문제풀이를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뭐래? Y축으로부터 D를 출발시키래. 좋았어. D 출발시켜야지. D 여기에 있는데 슉 가다가 그래프 만났죠? 슉 내려가요. 뭐가 되고 있으니까? C가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너는 C야. 되겠습니까? 예. 요번엔 F의 역함수의 C입니다. Y축에서 C를 출발시킬 거예요. 그래, Y축에서 C를 출발시키다가 그래프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뭐와 만나고 있습니까? B. 오, 너는 B야. 답. 답 있나? 예,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나가는 거예요. 되겠나? 네. 재밌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식을 정확히 암기해야지 문제 풀 때 편안합니다. 자, 보도록 하자. 함수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이차 함수가 있어요.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상수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미지수 몇 개? 한 개예요. 그러면 조건 몇 개 필요해? 한 개만 있으면 되지. 어디에 등식이 하나 보입니까? 어떤 표현이 보여? 등식을 나타내는 표현? 같을 때. 자, 여기가 등식이죠. 그런데 뭐랑 같대요? 자,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그렇구나. 델타 x분의 델타 y랑 x가 c에서의 미분계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f-c가 같다라는 얘기구나. 이 등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상수 c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델타 x를 해석할 거야.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지. x의 변화량 몇입니까? 3 마이너스 1분의 그죠? 자, 이제 y의 변화량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f3 마이너스 f1 요 녀석이 x는 c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을 때 라고 했어.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라고 했지. 그러면 아무 식이나 이용해도 돼요. 어떤 식 이용할래? 아까 선생님이 식 3개 적어놨는데 밑에 2식은 사실 같은 식이지. 윗식 아래식 아무거나 골라. 누구로 풀래? 아무거나. 먼저 택하는 녀석을 가지고 풀 거야. 둘 다 풀어줘? 윗식 아래식 아무거나 과감하게 불러요. 윗식으로 풀어줘? 아래식으로 풀어줘? 윗식 해줄게. 아무도 선택을 안 해. 이거 선택장애 같아. 자, 리미트.
극한이랬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 개수입니다라고 그랬지. 자, 위식입니다. 위식이면요. x가 c에서의 미분 개수와 같으니까 x를 어디로 밀어붙인다? c로 밀어붙여요. 그러면 분모에 무슨 식이 들어가? x-c분의 분자에는 fx-fc라는 이런 식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가 좀 복잡해 보인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 분자식만 좀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자 f3-f1이라는 녀석은 바로 fx의 식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으므로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몇 나오겠습니까? 4? 예, 얘는 4가 나왔어요. 어머, 그러면 여기 그냥 나온다. 2분의 4지. 2분의 4는 2. 자, 이제 요 식의 분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식은 fx-fc예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2c 이와 같은 식이네요. 그래서 요 식은 x-c, x 플러스 c, 마이너스 2의 x-c. 결국 식은 x-c에 x 플러스 c-2야. 분자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적어봅니다.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요소가 드디어 지어졌어요. 그리고 x를 c로 보내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2c-2. 결국 c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2.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봤었는데 떼어놓았네. 예. 아,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 아, 숙제. 네. 이름 적으셨어요? 네. 네. 자, 네. 지금 그 숙제를 못 보자고 그러는데 그 수업 끝나고 바로 갖다 줄게요. 네. 주중에도 아무 때나 저 가방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거 달라고 했죠. PC. 아, 오. 그 답이 혹시 가끔 없는 거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선생님 문자를 답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네. 그거 질문하는 학생들이 몇 있었는데 미안해요. 한 사람에게 오면 선생님이 여러 사람에게 다 보냈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사를 해가지고 원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만 있었어. 네. 그럼 선생님 한번 보내드릴게요. 66번 답 없는 거. 완벽하고 꼼꼼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네. 진짜 열심히 풀었구나. 네. 독서실에서 하는데 이 넘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이걸 뜯어서 괜찮아요. 페이지만 하는데 제가 200번이 있는 그거를 잃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좀 다 들어갈게요. 숙제 밀린 사람들은 좀 해오도록 하자. 예. 그리고 참고로 대공고반 여기 학생들 2명 있어서 대공고 막 방학한다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특강 수업을 좀 그 방학 때 빡세게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좀 잠시 고민을 했는데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면 대공고 확통 들어가고 이런다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생각이 확통 들어가? 야, 확통은 딱 8번만 수업하면은 확통 다 끝나는데 2달짜리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씩 8번만 하면 되니까 한 열흘 놀지 방학해서. 그래서 열흘?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3시간씩 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밀려드는 생각이 뭐냐면 잠깐만 그러면 하루에 한 권씩 풀어야 되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씨 이거 힘들겠구나. 예. 그리고 선생님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대공고 학생들한테는 하나만 좀 통보를 하고 갈게요. 학교 어디 가요? 저 대본으로 바꿨어요. 돈 주고 썼다고. 대본으로 바꿨어요?
대공고반이 토요일 반이 한 자리가 나올 확률이 생겨요. 3월 달에 학생 한 명이 세종시로 이사를 간다는 선생님이 연락을 받아서 한 자리가 빌지도 몰라 토요일 날. 근데 그 대공고반 애들이 무슨 수업을 들었냐면요. 미적분 2의 4개 단원을 배워놨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요 4개 단원을 배워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내일 확인을 해보고 그 친구가 빠진다 그러면 그 4개 단원을요 영상 강의로 다 선행을 미리 열심히 한 학생이 있다면 그 반 한 자리 혹시 나오면 고반에 넣어줄 수도 있다 라고 미리 통보를 하는데 그러다가 셋 다 하면 어떻게 해? 어쨌든 우선 선생님이 통보는 드렸는데 아직 그 세종시 가는 학생하고 얘기는 안 해봤어요. 그냥 빠지겠구나 생각만 했습니다. 빠져서 사실은 고반으로 들어가면 좋은가 나쁜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미분계수의 변형 기본 이론 우리 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나 보자. 시작! 델타 x든 2 델타 x든 3 델타 x든 분모가 어차피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은 동일하니 상관없다. 하지만 분모에는 델타 x인데 분자에 2 델타 x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분모보다 분자가 2배로 빨리 변함을 의미한다. 기억하자. 분모 분자의 시간적 흐름이 같아야만 변화율이다요. 그래서 시간적 흐름 같이 변화율 되는 거예요. 시간적 흐름 같죠? 변화율 되는 겁니다. 시간적 흐름 같죠? 변화율 되는 거예요. 시간적 흐름 같죠? 변화율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요거 2개 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적 흐름이 같다는 건 요런 수치들이 같아야 된다는 거구나. 까놓고 말하면 분모 분자가 같아야만 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자. 사실은요 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쪽 요 뒷부분부터는 어려운 개념 거의 없어요. 어려운 개념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이제 너희들의 발목을 잡는 건 앞에 수학 상하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근데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이 다음과 같을 때 f3 함수값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지. 그리고 여기에 뭐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어? 미분계수. 즉 x는 3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개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 개념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0분의 0꼴 있고 극한 뒤에 분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극한 뒤에 분수가 나오면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두세요. 미분계수나 도함수네? 요런 생각을 좀 가져두시란 얘기예요. 분수꼴의 극한값은 뭐다? 미분계수다. 분수꼴 나오면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네? 미분계수다. 이런 논리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즉 극한 뒤에 분수가 나오면 와 미분계수. 알겠죠? 이런 논리 조금 가지고 가자. 자, 그래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식 맨 처음에 봤을 때 무슨 중요한 게 빠져있어. x 뭐로 보낼 것 같아? 눈치라는 게 있지? 2.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게 뭐야? 분모가 0으로 가네? 극한값 있네? 그러면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예요. 그러므로 나는 f3의 값을 거저 구할 수 있지. 왜? 얘는 x자리에 2 대입하면 f3-8이라는 분자는 0이 돼야 돼. 그러므로 f3의 값은 몇이 되겠다? 8. 자, 됐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선생님이 실어놨냐면요. 미분계수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연습을 했지만 전부 다 변형이 제일 중요해. 변형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변형이야? 아니야? 아니지. 변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변형꼴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즉 솔루션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문제다요. 왜? 미분계수 공식이 여러 개였기 때문에 솔루션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선생님이요, 리미트 x가 2로 향할 때 뭐 이런 식을 쓸 거야.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들어? 여기에서 x-2는 보이는데 아씨, 이 식이 조금 이상하다.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x-2분의 fx가 되지 못한다면 쟤를 치환해야겠다. 즉, 여기에 있는 x 플러스 1을 내가 원하는 한 문자인 t, 뭐 요런 애로 치환해야겠다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첫 번째 솔루션 x 플러스 1을 뭐라고 치환하겠다?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런데 x가 2로 가.